네, 요즘 잔인한 가을 이사철이라고 그러죠.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 24주째 상승했고요. 이 정부가 9월 1일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올랐습니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민 깊어가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에드머니 재윤경 대표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재윤경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전셋값이 어느 정도나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전셋값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혼부부가 전셋값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8년 정도. 예,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중간 가격이 전세 중간 가격이 서울은 2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이요? 네네. 중간 가격이 그렇습니다. 중간 평균 가격.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예. 네, 수도권이 2억 원 가량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거의 매매가 상승률의 4배. 그래서 4%가 이제 넘게 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단 서울이나 이 수도권만의 현상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이 유독 이제 조금 상승폭이 크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예.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70%를 평균적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예. 또 특히 서울 말고도 이제 수원, 화성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 전세가율이 무려 97%에 달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예. 이거는 그냥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5대 광역시 이렇게 보니 매매가보다 5년 전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아파트가 22만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될 정도로 예.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값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면 5년 전에 집 살 걸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5대 광역시에 계신 분들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이 전세값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이유 원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전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접근성이 용이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근데 또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을 받아봐야 예. 이거를 자금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꾸 월세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예. 사실 요즘 이제 집주인들도 목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있는 전세금을 빼주면서 월세로 전환하기보다는 반전세 형태로 있는 전세금은 유지하고 거기에 월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 월세 전환하시는 분들도 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전세값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급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공급도 달리고 그리고 지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너무 빠르게 돌리다 보니까 사실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도 낮고 대출 한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저소득층이 좀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근로자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요 한도가 이제 한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인 전세 자금 대출이 한 2억 원 이상까지 빌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전세가의 거의 70% 80%까지 이렇게 사실은 정부가 보증하는 시 혹은 정부를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금리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은행권 전세 대출 잔액이 32조 8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말보다 월 평균 지금 한 1조 3천억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보다 한 4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죠. 지금 수도권 기준 평균 전세값이 지금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2년 사이에 한 8천만 원 오른데도 많다는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 8천만 원을 은행 가서 이렇게 빌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뭐 소득의 연소득의 4배 이내고 그다음에 그 전세가의 그 80%까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은 부부 합산 소득이 뭐 한 5천만 원이다. 예, 그러면 4배면은 2억 원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전세를 2억을 살고 있는데 뭐 기존의 대출을 한 1억 원 갖고 있는데 8천만 원 올려달라. 예. 그러면 사실 8천만 원까지 대출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 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네. 다만 그 여기에 대한 이자는 더 많이 내야 되고. 저금리니까 이제 또 물론 뭐 예, 이사 가는 거보다는 예. 차라리 예, 빌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세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자, 법무부가 지금 이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네. 그리고 지금 정부도 이번 주말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 대출 금리 또 낮추는 방안 등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대출을 자꾸 유도하는 금리를 낮춘다든가 하는 거는 그렇게 오히려 대출을 더 키우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것에 좀 더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보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게 이런 가격 통제를 하셨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좀 제공하는 것을 지금 현재 2년인데 예. 한 4년이나 6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세가 그 상한율 인상하는 상한율 자체를 좀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 일단 이 공급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축소된 상황에서 네. 금리는 낮춰지고 그리고 가격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 폭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법무가 3년까지로 검토한다는데 뭐 2년이나 3년이나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짧은 거 아니냐 보호 기간이 예. 4년에서 한 6년까지도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전세 기간을 만약 3년으로 하게 되면 또 거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를 끼게 되면 또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번에 많이 이렇게 의도했던 것은 전세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임대 시장에서 이제 주거가 안정되길 바라는 목표로 정책을 내놨고 그리고 예. 일반적인 전세입자들은 이제 주택을 매매하는 쪽으로 좀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 대출도 많이 끼고 있는데 예. 집을 살려면 30%의 빚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